자, 일단 제목이 이제 입시의 시작, 우리 아이 고등학교 어디가 좋을까? 이런 제목이고요. 자, 일단 고등학교 선정이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케이스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이제 제자인데요.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합격은 이제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합격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신을 올 1등급을 받았습니다. 꼼꼼하고 굉장히 착실한 아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풍생고 학생인데 풍생고가 아니라 효성고였다 그러면은 사실은 올 1등급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효성고의 특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풍생고에 되게 적합한 학생이죠.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게 풍생고도 높거든요. 수행평가 같은 걸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동국대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제자인데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잘했고 근데 다른 과목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이제 효성고로 갔는데 효성고에서는 학교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신 시험을 좀 잘 보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시험을 해결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효성고 수학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과 수능 1등급을 받았습니다. 뭐 나머지 과목들도 이제 잘 챙겨서 정시로 동국대에 들어갔어요. 자, 또 조금 더 뭐 공부를 못하는 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 이제 공부 부족했던 학생. 여기는 이제 약간 실패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공부에 재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4번 친구도 공부에 재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3번 친구는 숭신여고를 지원을 했는데, 숭신여고 학생들의 특징이 어쨌든 분위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 과제를 좀 잘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고2나 고3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베끼기 시작합니다, 숙제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영구마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영어를 구원하는 마법사 그래가지고 제가 수학도 했지만 이제 영어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이하 학생들을 좀 끌어올려 주려고.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숙제 베끼기만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착한 아이인데 어쨌든 입시는 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이제 공부에 재주가 없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성남여고 학생이에요. 성남여고가 예전에는 교과서 위주로 이제 학교 시험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 먹고 공부를 좀 하니까 수학이 한 2, 30점대였는데 한 70점까지 올라갔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학과 졸업해서 사회복지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선정이 잘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 친구한테 맞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잘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어디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 가지 입시의 변화와 학교의 변화, 일반고별 특징과 그다음에 학생별 학교 추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시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기억하셔라 하는 키워드들만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학생들도 한번 배우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다음 내년 3월, 5월 이렇게 이어갈 겁니다. 설명회를.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거기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수시 대 정시, 수시, 정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신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너 어떻게 학교를 가고 싶니? 그러면 저는 내신으로 갈래요. 그죠? 수시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는 게 이제 내신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맞습니다. 반 정도는 좀 틀려요. 내신만 잘 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지방권을 제외하고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알고 계실 거는 수시라는 거는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구나.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있구나. 네, 논술은 뭐 일단 제껴 놓고요. 그러면 학생부라는 이름이 붙은 게 내신 위주의 전형들인데 내신 위주의 전형에서 이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좀 바뀌고 있어요. 종합 전형은 내신 말고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셨던 뭐 세특이니 뭐 동아리니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반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만 잘 따면은 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그러면은 좀 어렵습니다. 자,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시험이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교 입시 인원 분석을 좀 해보면은 자, 요거를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여기 그죠? 학생부 종합
논술은 일단 100 빼고 정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언론 자료 같은 데 보시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늘어나고 있다. 수시가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만큼이 수시니까 수시가 80%를 차지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수시가 80%를 차지하니까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만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거의 한 45% 이렇게 되죠. 굉장히 많이 뽑죠, 이걸로. 그런데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전국 통계입니다. 전국 통계는 예비 고1 학생들한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비 고1 학생들은 인서울이나 가천대 이상은 우리 노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자료를 보는 게 맞습니다. 수도권 자료, 그죠? 수도권과 인서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이 교과전이 줄어들었죠. 아까 45% 정도 됐는데 종합전형이 늘어났습니다. 수능도 많이 늘어났죠. 인서울권을 보면 수능이 거의 40%에 육박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또 쌍두마차를 딱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서울이나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은 학종 아니면 수능 이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도 뭐 15% 정도 되니까 이것도 무시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 제자인데 성남여고 학생인데 20계열이었습니다. 내신이 등급이 한 2점대 한 중반 정도 나왔어요. 근데 3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과니까. 근데 미적분을 선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면 자기가 등급 따기가 어려울 것 같대요. 그래서 확통을 선택을 했고 이 친구는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권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 학교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좀 정하면 되겠죠. 어쨌든 알고 계실 거는 아, 종합 전형과 수능이 굉장히 많이 뽑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시가 8대 2라는 건 좀 그냥 정말 별 쓸모없는 데이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등급인데 이 등급에 대한 얘기는 3월에도 할 거고 12월에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알고 계실 거는 이게 9등급제인데 이제 6에서 9까지 있죠. 9등급제인데 9등급제 그러면 각 구간별로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9등분해 놨다 100%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3등급까지를 보시면 3등급까지를 상위 20%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상위 20% 구간은 3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면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여기까지가 인서울입니다. 그래서 2점대 후반 정도 받으면 뭐 국민대나 아니면은 세종대나 이런 데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3등급 이상을 받으면 인서울이 가능한 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4등급을 보면 4등급도 굉장히 중요한 등급인데 4등급은 하나가 20%입니다. 쪼개놓진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넓은 구간이죠. 상위 20%만 쪼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등급 5등급도 하위 20%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가 6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4등급은 받으면 이제 경고. 아, 인서울과 수도권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5등급을 받으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등급 차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등급 이상을 받게끔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 가시게 되면 중학교 때랑은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뭐 90점, 95점 이렇게 받으면 뭐 그냥 뭐 잘했구나 이렇게 끝나지만 보시면은 원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100점 받았죠. 잘했죠. 100점 받았는데 똑같이 100점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평균점이 여기 저기 80.5점인데 여긴 65점이라 그럴게요. 표준 편차가 20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둘 다 100점인데 누가 더 잘했냐? 그럼 이 친구가 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평균이 80.5점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80점대에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14.6이면 20보다는 좀 낮은 편이니까 이 표준 편차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낮을수록 모여 있다 이렇게. 아, 애들이 80점대에 많이 모여 있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65점대가 평균점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전형적으로 일반고가 이런 분포를 보입니다. 여기 이제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가 이런 분포를 보이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일반고 학생이고 이 친구가 자사고 학생이구나. 둘 다 1등급이지만 아, 얘가 더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게 아닌 거죠. 학교 등수만 잘 나와도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나중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챙겨야 될 것들, 이게 고등학교 선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일단 수상 경력은 안 들어가고요. 독서도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들어가게 되죠. 자동 봉진이라 그래서 창의점 체험 활동. 그래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이 잘 써져 있고 여기서 세특과 교과 점수 이 세 가지가 종합이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합격생을. 그러니까 학교를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점수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대학교 입시에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반영 비율을 따지자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교과 내신과 그다음 세특 이쪽이 더 중요하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은 딱 요 세 개를 지키면 됩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진로 역량이라는 게 있고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그 금수저 전형이다 그래서 약간 점수도 안 내고 그냥 대충 이렇게 면접자들 보고 이 중에서 제일 나아 보이는 애 뽑고 그랬었어요. 근데 많이 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점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학업 역량에서는 뭐 A를 받았다. A, B, C, D 중에 진로 역량은 B를 받았다. 공동체 역량은 A를 받았다. 그럼 이걸 점수로 환산해서 경쟁자들하고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텐데 20명 중에 한 명이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역량들을 보시면은 자, 학업 역량은 공부를 잘하는 거겠죠. 내신 점수가 좋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쉬운 학교에서는 이게 괜찮게 나올 수 있겠죠. 진로 역량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진로 과목 예를 들어 이제 이공계다 그런 과학 같은 과목이 되겠죠. 이 과목의 성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진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진로 과목의 성적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봉사, 동아리 이런 데서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퍼센트 비율로 대학들마다 좀 다르게 퍼센트를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고려대는 학업 우수형에서는 학업 역량의 50%를 줘요. 그죠? 자기 개발 역량 여기 이제 진로 역량, 이 인성이 공동체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낮아요, 항상.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의 50%를 줍니다. 그죠? 여기 두드림이 이제 대표적인데 두드림 보면 여기 전공 적합성 50% 적혀 있죠. 그다음에 역시 공동체 역량이 가장 낮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분의 성적이 좋은가를 가지고 대학교를 나중에 쓰게 되는 그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실제 동국대에서 배포한 자료고요. 지원자 ABC가 있는데 전체 교과 성적을 보면은 2.85, 2.75, 2.51이니까 이 친구가 제일 잘했어요. 교과 성적은. 근데 전공 교과 성적만 딱 놓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일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C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불합격. 그다음 A, B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에 대한 것도 복잡해요, 사실. 이 선택 과목들 선택하는 것도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학업 역량에서 뭐 A는 우수다, 우수다, 우수다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전공 역량에서 우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이렇게 됐죠. 이 친구가 제일 떨어졌었죠, 아까. 그렇죠? 그다음에 인성 및 사회성에서 우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친구가 최초 합을 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혹시 의치 한수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대략적인 인원 분포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자, 의치 한수약은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정시 이렇게 나눴을 때 수시계가 4,000명, 그죠? 정시가 2,000명이니까 여기가 또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하나하나 분리해 보게 되면은 교과랑 정시가 이제 많은 편이죠. 그죠? 논술이 좀 적고. 그런데 이런 의치 한수약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든 종합이든 다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4합 5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거의 다 1등급 받아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서 가게 될 거고요.
자, 의대 학생부 내신이죠. 내신으로 합격하는 선상은 이렇습니다. 교과 전형은 한 요 정도. 종합 전형은 이 정도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일반고에선 요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일반고 중에서도 좀 좋은 학교, 그다음 특목 자사고 이런 쪽이 됩니다. 일반고는 거의 극강의 1등급이어도 좀 종합전형 붙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의 올 1등급 받아야 가능한. 자, 정시 지원 가능 점수는 정시로만 본다 그러면은 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 문항 틀린 거죠. 합격선이. 수도권은 저 역시 세 문항, 그다음 지방권은 여섯 문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한 전체에서 이제 한 세네 개 정도 틀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원 가능 100분위도 이렇게 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대입에서 수능의 의미 그랬는데 수능 공부를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학교 거 하느라 바빠요, 애들이. 그래서 어머님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수능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컨텐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수능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수능은 필요하거든요. 인서울권의 대학을 가려면. 그래서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은 과목의 범위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입시의 변화와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까지 입시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입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 예비고1 학생들한테. 예비고1 학생들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중2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바뀌는 학년이잖아요. 입시가 완전히 바뀌는. 근데 요 친구들까지 지금 요번 예비고1까지는 이제 기존 입시를 따르는데 입시도 고교학점제를 기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교과부터 한번 볼게요. 교과는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신 점수 잘 받고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면 되는 전형이었습니다. 자, 제가 전형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부 인서울에 주요 11개 대학 이상, 그러니까 주요 인서울 11개 대학 그러면 다들 아시는 서영고, 서성한 뭐 그다음에 한중외시 뭐 이런 데예요. 그쪽은 생기부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한 10% 정도 봐요. 이게 90% 정도 보고. 10%는 별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20%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에 중경외시를 원하면 생기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원래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전공 역량, 학업 역량, 공동시 역량, 내신 점수,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원래 면접을 봤었습니다. 수능을 안 보고.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보죠. 얘를 안 보고.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이제 여기 혼합평가라고 미리 답변을 드렸는데 좀 다 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만 수능 시험은 내신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수능만 봐요. 이거는. 그래서 수능만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종합 이렇게 보는 게 있죠. 논술도 물론 있지만. 자, 그래서 예비고일들은 준비를 할 때 어떤 특정에 맞춰서 나는 수능 위주로 갈 거야. 나는 내신만 할 거야. 나는 생기부만 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준비를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는 주요 입시 전략이 나오면 좋죠. 자, 학교의 변화. 자,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등급 이상의 상위권 학생들과 중위권 학생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위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편이다, 그럼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움직여야죠. 겨울방학 때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시험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의 시험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좋은 거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입시에서 뭐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 표준 편차랑 이런 거 보여드렸죠. 자, 수행 평가와 과정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숭신여고 같은 경우는 지필 대 수행의 비율이 9대 1이었어요. 지필 평가 되게 비중이 높았죠. 그래서 숭신여고가 입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는데 종합전형은 이 수행평가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쓸 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바뀌었죠. 지금 6대 4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쪽이 수행평가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정하실 때 역시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를, 근데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를 잘 못한다 그러면 동광고나 숭신여고를 추천드렸어요. 지필평가만 위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못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얘를 준비하는 방법, 뭐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비가 되었나를 먼저 평가를 하세요.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 성적이 195인 학생이 있어요. 잘했죠? 그죠? 그럼 되게 잘한 거예요. 잘해서 어머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서울에 좋은 대학에 가겠다. 그런데 이 195라는 결과는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중학교 제가 이제 성남에 평생 있었다 그랬는데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요, 솔직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어려워져야 돼요. 저희 초중등반에 어떤 아이가 수학을 항상 90점 이상 받는데 얘가 숙제도 잘 안 해오고 태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 50점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한동안 공부를 하도 안 하길래 이번에 좀 점수가 떨어졌나 하고 살펴봤더니 또 90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좀, 저는 얘기는 해줬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깨닫지 못하죠. 이 아이한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 태도가 계속 망가지고 있죠. 고등학교 오면 잘 못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쉬운 시험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노력을 너무 안 하고 이런 케이스는 아닌가. 이렇다면은 지금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시키고 혹은 고등학교 선정할 때 너무 어렵지 않은 고등학교로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이 많은 고등학교는 애들이 깊은 공부를 했어요, 이미. 심화학습도 많이 했고 선행학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괴물 같은 아이들. 거길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죠. 자, 고등학교 가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중학교 때 잘하다가 초등학교 때까지 왜 망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망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수능 시험도 그렇고 고등 내신도 그렇고 이 심화 문제들이 껴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중이 꽤 돼요. 수능 시험에는 52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50%가 넘죠. 4점짜리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좀 이따 제가 데이터를 드릴 텐데 학교별로 거의 한 2,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점대 이렇게 받으면은 그게 4등급 라인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신 저희가 분석한 건데 여기 이제 내신은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 중학교 때 60점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혼나야죠. 그죠? 60점 받았다 그러면 혼나는데 고등학교 때 60점 받은 게 3등급입니다. 3등급 아까 인서울 등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수차 많이 나죠, 상위권하고. 그죠? 그럼 얘가 60점짜리가 87점까지 끌어올리기가 심화 문제들을 막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판단하실 때 일반고를 갖다가 이제 지망하기 전에 판단하실 때, 아, 심화 능력이 충분히 있을까? 아이가 근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혹은 어떤 아이들, 이것도 좀 성공적인 전략인데, 어머님이 학생을 정확하게 평가했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못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할 수 있다. 성남고로 갔거든요. 거의 1등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아마 성일고 갔으면 3등급 정도 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3등급 라인 정도. 자, 일단 일반고 분석은 보시면 여기는 인원을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남녀예요. 왜 남자가 먼저냐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남녀 분포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절반 정도, 반반.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학교의 인원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위례안빛 고등학교가 좀 많죠. 위례안빛 고등학교 1세대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적은 학교들이 복정고, 성남고, 그죠? 뭐 숭신여고, 효성, 동광,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곳들이 이제 성일, 북풍생, 그죠? 성일풍생이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요번 년 고1들 기준 자료예요. 그러니까 요 다음 예비 고1들은 이제 어떻게 편성되느냐는 당연히 학교에 들어가야 나오겠죠. 자, 그다음 일반고의 내신 난도인데, 자,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는 이제 내신 난도가 높은 학교 3개. 그다음 동광고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숭신여고, 성남여고, 성남고까지 요새는 이제 같이 포함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3개 라인, 그 다음 풍생복정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구나. 근데 이 선이 명확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말씀을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자, 효성고랑 풍생고 같은 경우는 과학교과가 이제 2학년 때 4과목, 3학년 때 4과목을 하게 됩니다. 이공계생은. 다른 학교는 한 3개 정도 해요. 그러니까 좀 많죠.
그래서 과학 교과의 교과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공계인데 과학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다. 물론 극복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뭐 풍생고나 효성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특이사항에는 각각의 우반들입니다. 성일고에는 창의통섭반, 효성고, 그다음 동광고의 입시전략반, 숭신여고, 풍생고의 과중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래도 잘 챙겨줘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대부분이 아니라 다 사립학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립학교들에서 이렇게 챙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학교별로 하나씩 소개를 드릴 텐데 총 3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게 있고요. 평가 계획이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요약해 놓은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 편제표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실 땐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1학년 때 여기 국어 나와 있죠, 국어. 국어는 1학년 1학기에 4학점, 2학기에 4학점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4시간씩 들었다는 얘기죠. 자, 2학년 때는 문학을 배웁니다. 1학기에. 그죠? 그 다음에 독서는 비문학이에요. 독서는 2학기 때 배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 공통 과목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 상하가 1학년 때 배우고, 원, 투 이렇게 배우죠. 주로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공계 학생이라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의 배치, 그 다음에 문과 계열의 학생이라 그러면은, 사실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물론 선택 과목의 차이는 있는데, 막 되게 조심할 것까지는 없어요.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이공계 수학이랑 그다음 과학 쪽이거든요. 자, 보면은, 자, 여기 심화국어나 기하 이렇게 택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심화국어, 이공계는 기하를 선택하게 되겠죠. 성일고 같은 경우는 여기 기하가 2학점으로 2학년 때 편성돼 있습니다. 자, 그럼 2학년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원, 투를 배우면서 기하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수학이 2과목이 됩니다. 성일고는. 자, 3학년 때 보시면 여기 이제 텍스안 보시면 엄매, 화작, 뭐 확통, 미적. 자, 확통, 미적. 확통, 미적이 여기 이제 택3이니까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점식이니까 3학년 때는 미적하고 확통을 같이 할 수 있겠죠. 뭐, 좀 자기가 이제 부담이 되면 한 개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들은 이제 택1인데 이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과학 쪽을 보면은 여기 택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택1은 이건 또 역시 진로 선택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택3, 그죠? 2학년 때 3학점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화 생지 중에 3개, 경제, 생윤, 세계사, 세계지리, 정법 중에 3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3학년 때도 택3이 되죠.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고2 때 성일고, 고1 때는 다 거의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고2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좀 바뀌어요. 성일고 학생들은 수학이 2개, 그죠? 그다음 과학이 3개. 1학년 때는 수학 1개, 과학 1개입니다. 통합과학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교과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통생고 같은 경우는 과학이 4개예요. 효성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학년으로 가면서 점수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가 계획은 수행평가 대 지필평가의 비율입니다. 지필 대 수행의 비율. 대부분은 6대 4예요. 자, 6대 4죠. 근데 수학이 5대 5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일고의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수학은 보통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들도 이제 봐야 되고, 영어 4대 6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행평가가. 성일고가 수행평가 비율을 작년에 비해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성일고에서 수행평가 잘해야 되겠죠, 아이가. 오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상위권이 아닌 친구가 성일고등학교로 갈 경우 전략 및 방향성이 궁금하시다고. 그러니까 상위권은 아닌데 성일고에 갔다. 근데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런 얘기신데요. 성일고의 특징을 보면은 성일고는 수학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전체 9개 고등학교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저 수학 잘하는데 저도 50분 안에 100점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럽진 않은 게 100점을 받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과목,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은 좀 평이합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비해 엄청 어렵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 엄청 어려운 학교는 효성고랑 위례암비고는 다른 과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좀 어려울 거라 만약에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면 4등급 정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4등급이면 그래도 잘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타 과목들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공계를 원하신다면 방금 전에 이렇게 점수가 되게 높진 않은데 내가 성일고를 가려고 한다. 근데 내가 이공계다 만약에 여기 이제 자료가 정확하게 이제 질문에 이공계인지 문과인지는 안 나와서요. 이공계다 그러면 수학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학교 가는 게 나아요. 자, 문과다. 문과다 그러면 수학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일고 보내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공부 분위기나 이런 학업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공계면은 수학을 못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수학을 못해서는 이공계에서는 인서울이나 가천대 이상은 가기 어렵습니다. 최소 3등급 이상은 받아줘야 돼요. 자, 우수한 학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입시 실적도 역시 창의 통섭반 기준으로 해서 좋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세요. 작년에 성일고에서 누가 뭐 어디 갔나요? 뭐 어떻게 됐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입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 뭐 의대도 가고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저 오랫동안 입시를 해왔으니까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나. 진짜 뭐 누가 어디에 들어갔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잘 해주냐? 그런 거는 괜찮아요. 잘 챙겨준다는 얘기죠, 상위권 학생들을. 자, 창의 통섭반은 내신으로 선발하고 내신이 떨어지게 되면 탈락시키게 됩니다. 자, 성일고등학교는 여기 이제 요약된 요 내용들을 주로 보세요, 앞으로는. 그래서 수학 과목이, 아, 이렇구나. 1학년 때는 이거구나. 3개. 2학년 때는 수 1, 2는 이거는 1, 2학기니까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학 2개, 그다음 과학 3개, 총 5개구나. 공부해야 될 게.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공계인데 이거 다 선택할 수 있겠구나. 선택 과목을 다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입시에서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학 다 할 수 있구나. 다만 이렇게 되면 3학년 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2학년 이런 선택 과목들, 3학년 선택 과목들은 이게 선택에 들어가 있잖아요, 확통이. 확통이 선택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에 들어가 있으면 선택한 아이들끼리 등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명 중에서 등급을 내게 되면 200명 중에 20등 했다. 잘했죠. 10%니까 3등급이에요. 근데 미적을 선택을 했어요, 아이가. 그럼 요 앞에 20명 거의 다 미적 선택할 겁니다. 수학 잘하는 애들. 근데 학교에서 선택을 100명밖에 안 했다. 그럼 20%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10%, 그죠? 요거 2등급입니다. 이게 3등급이에요. 그래서 남학교는 보통 한 100명 전, 남녀공학도 마찬가지고 남학교도 그렇고 절반 정도가 이공계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학교는요, 성남여고나 숭신여고 같은 경우는 한 5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이 20등이지만 이때는 2등급이고 이거는 3등급인데 이거는 40% 나오거든요. 이거는 거의 5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숭신 학생인데 제가 정말 아끼는 제자인데 안타깝게 고1, 2까지 거의 내신 등급 1.9 뭐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고3 때 미적분을 선택을 했는데 얘 수학 잘해요. 그래서 한번 부딪혀 본 건데 실수로 한 2개 정도 더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선 나오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은 한 15등만 해도 50명 중에 15등만 해도 이게 30%입니다. 이렇게 되면 4등급 나오거든요. 1, 2학년 때 1, 2등급 받다가 갑자기 4등급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학교는. 그래서 이 확통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 있으면 200명 중에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등급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시험 난도는 특히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 그죠? 수학 심화학습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위권은 등급 획득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성일고는 이런 수학 심화 능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이것만 말고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이게 준비가 잘 돼 있는 아이가 더 적거든요. 예를 들어, 나 심화를 되게 잘해.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200명 중에
아까 한 250명 정도 됐었죠. 그럼 250명 중에 한 25등 정도 하면 2등급인데 이 안에 한 5% 정도는 정말 잘합니다. 제가 보면 심화 공부도 잘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은 되게 잘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나머지 한 10%, 5% 그러면은 한 7, 8명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 중에 한 열 몇 명 있잖아요. 15명 정도. 이 15명은 그냥 그래요. 좀 잘하긴 잘하는데 그래도 엄청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그럼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1, 2등급 아이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좌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되게 잘했었는데 아이가 이 성일고에 가서 첫 번째 시험을 70점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나쁜 점수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3등급 정도 되고. 근데 너무 애가 놀란 거죠. 엄마도 놀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좌절 모드로 가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이제 저랑 상담하고 이래 좀 나아졌는데 이 좀 근성 있는 아이들한테 어울려요.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내 할 것만 하는. 그죠. 주변을 자꾸 보고 이렇게 경쟁하고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성격들은 성일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가 좀 어려운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남고로 가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제표는 이제 각자 보시면 되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이 평가 계획이 너무 달라서 좀 중요했었는데 지금 다 6대 4죠, 거의. 아까 성일고는 좀 특이한 게 있었죠. 수행평가 좀 더 높은 부분이 있었죠. 자, 성남고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1학년 때는 역시 이제 세 과목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이과인데 사회는 못해도 되지 않아요? 못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까 학업 역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잘해야 됩니다. 최대한 챙겨야 되고. 다만 과학을 못하는 것보다는 사회를 못하는 게 좀 더 낫죠. 근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노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수학 비슷하죠, 성일고랑. 그런데 좀 다른 게 확통이 여기는 이제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성남고는. 확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 놓고 이공계는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3 때 성일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이공계에 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이 둘 다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은 좀 아닌 것 같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확통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적분만 선택하든가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한 건데 성남고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공계는 미적분 선택할 거니까 이렇게 두 개.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라면 부담이고 등수에서는 오히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죠. 공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공립고등학교로 입시 실적이나 입시 컨설팅은 약합니다. 음, 크게 신경을 안 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우방 같은 것들도 없잖아요. 다만 시험 난도는 이제 평범한 수준이고 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극강의 1등급의 뭐 괴물 같은 아이들은 잘 없는 거죠. 극강의 1등급의 괴물 같은 아이들은 성일고, 효성고, 위례한빛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어,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성남고를 선택하게 되면은 설명회나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시 전략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얼핏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입시 컨설팅 할 때 있잖아요. 입시 컨설팅. 입시 컨설팅을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예요. 근데 입시 컨설팅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 자식이면 시킬 건데 학생한테는 추천을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들어간다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공격적으로 입시를 짰는데 예를 들어 뭐 너 가천대 약수정 논술도 한번 해봐. 정시도 한번 해봐. 이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애가. 그래서 그 당해에 뭐 대학을 좀 잘 못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민원 들어가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컨설팅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성남고 얘기하면서 입시는 그 내 아이한테 맞는 걸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라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나 이런 거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성남고는.
자, 성남여고. 자, 성남여고는 이제 여학교니까 좀 이제 성남고, 성일고랑은 느낌이 좀 다르고, 어쨌든 6대4 라인을 따릅니다. 자, 성남여고는 다른 것들보다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요거죠. 미적분. 아까 숭신여고 얘기도 드렸었죠. 그래서 여학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애들이 이공계열이 한 50명에서 60명, 한 200명 중에, 그럼 정말 이 안에서 한 10등 정도는 해줘야, 10등 정도 해도 20% 3등급이거든요. 아까 3등급이 인서울 기준이라 그랬죠. 근데 아마 이 전까지 10등 정도 한 학생이면 200명 중에 10등 정도 한 거니까요. 5%거든요. 거의 1등급입니다. 거의 2학년까지 1, 2등급을 받아서 인서울을 노리고 있을 텐데 3학년 때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겟책을 얘기하자면 정말 잘해야 되겠죠. 5등 안에 들 정도로. 그럼 무조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다음 선택 과목 수는 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시험 난이도도 평범하고 성남고랑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성남여고인데 5등급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가. 5등급이면 아까 제가 굉장히 위험한 등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2학년 때 3등급까지 치고 왔고 3학년 때 거의 1, 2등급 받았어요. 이런 스토리가 성남여고는 가능합니다. 성남고도 가능하고 동광고도 가능해요. 근데 효성고 같은 데선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시험이 너무 어렵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상위권하고. 공부 시간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다. 열심히 하면은 좀 성과가 난다. 그죠? 그리고 컨설팅이나 뭐 입시 능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동광고입니다. 동광고는 원래 이게 8대2였는데 이제 6대4로 또 바뀌고 있죠. 그죠? 동광고가 이제 미술중천고등학교를 했었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다른 학교들보다 내신 난도가 더 높습니다. 자, 동광고는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입시 전략반도 만들고, 내신 모고로 뭐 점수를 선발하고요. 3학년으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듭니다. 탈락시키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래서 인류대를 좀 보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시험 난도는 좀 높은 편인데, 효성고, 위례한빛고, 성일고랑은 좀 다릅니다. 동광고는. 이 세 개 학교는 최고 심화 문제가 있어요. 이따 정리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동광고는 최고 심화는 없어요. 다만 어려운 문제 배정이 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그래서 평균점이 좀 낮은 학교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50점 받았다는 거야, 아이가. 야, 너 왜 50점밖에 못 받았어? 그랬더니 그게 3등급이래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동광고는. 자, 여기 적어놨죠. 준킬러 문항에 수가 많아서 5, 60점대에서 3등급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뭐, 고1 때 같은 경우에는 한 70점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광고는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어, 이제 1, 2등급, 1, 2, 3등급, 1, 2등급 안에 들어가면은 3등급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 4등급 이하랑 점수차가 좀 많이 나서 잘 안 떨어집니다, 여기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인서울이 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약한 학생은 2등급 이상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수학은 전 과목 선택 가능하게 만들어 놨지만,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확통, 미적, 기하를 3학년 때 다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 개를 어떻게 다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선택 과목의 수가 다른 학교보다 만약에 세 개를 다 안 했을 때 이공계열을 선택한 학생이 한 학생은 수, 원, 투, 기하, 미적, 확통을 다 했어요. 근데 한 학생은 수, 원, 투, 기하, 미적까지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좀 더 입시에서 유리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세 개를 다 선택했다가 또 점수 안 나오고 이 선택 과목들이기 때문에 등급 따기도 어렵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선택 과목이 등급 따기가 어려운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 입시 컨설팅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보통인 것 같고요. 자, 풍생고. 풍생고 이제 제 목요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비율이 원래 이거보다 더 높았었어요. 풍생고가 취한 전략이 수행평가를 높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5대5 정도 라인이 되죠.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높죠. 그래서 풍생고는 수행평가가 좀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평가를 좀 잘 못 챙기는 아이가 있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수행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수밖에 없죠. 자, 좀 특이사항은, 확통이 공통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2 때. 선택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확통 등급 따기가 좋아요. 좋고, 어쨌든 확통 여기서 해놓으면은 부담은 좀 줍니다. 왜냐하면, 문과 애들은 좀 문과도 근데 이때 해놔도 괜찮아요. 문과는 이런 경우입니다. 수 원투를 하고 여기서 확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과 부담이 좀 줄죠, 문과는. 근데 여기는 이제 수 원투 확통을 이때 다 해야 되니까, 문과 학생들이. 근데 확통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점수 등급 따기가 좋겠죠. 200명 중에서 등급을 내는 거니까. 그다음 3학년 때 이제 미적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평생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통 있는 이제 사립고등학교잖아요. 성남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이런 거나 뭐 입시 컨설팅 능력, 과중반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보면. 그래서 2학년에 과중반, 내신 보고 성적으로 선발하고, 다만 풍생고는 어렵게 시험을 내는 전략을 취하지 않았어요. 어렵게 시험을 내는 전략을 취한 게 성일고 효성고죠. 그래서 그거에 비해 극강의 1등급이 많이 모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했을 결과가 나고요. 수행평가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풍생고도 추천한 학교 중에 하나고, 뭐 각자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효성고. 효성고도 6대4. 그죠? 효성고는 사실 이제 추천하기가 정말 잘하는 아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효성고에 제 제자들은 가서 약간 저는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본 적이 많아서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다른 거보다 일단 효성고 특징은 어려워요. 시험이. 전체적으로 다 시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4등급 이하 학생들은 대부분 포기합니다. 내신을. 정시로 빨리 돌아가죠. 이게 약간 뭐 분당이나 강남권의 트렌드랑 비슷하기도 해요. 정시나 논술 위주로 가게 되고 위례안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일고는 안 그래요. 근데 성일고, 위례안비고, 효성고가 있으면 여기는 정시 위주의 학생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본시가지랑 우리 이제 구시가지, 그다음 외곽 지역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외곽 지역은 이제 위례 쪽은 이제 송파랑 가깝고 효성고도 분당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효성고는 상위권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중학교 때 공부를 잘 시켰어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시켰고 심화 공부도 잘 시켰고 아이도 자신감 있게 해서 효성고를 입학을 했습니다. 제 제자 사례예요. 의대 가려고. 갈 때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효성고에 가시는 순간 내신보다는 정시 위주로 보셔라. 정시 위주로. 근데 내신을 안 보게 됩니다. 보게 될 것 같죠. 그렇게 막 친구들 몇 등 했고 이제 주변에 막 보이잖아요. 내신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전교에서 8등 했거든요. 200명 중에. 잘했죠. 이 정도면 이제 4% 이렇게 되니까 1등급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전교 8등이 이제 평균 점수고요. 과목별로 이제 등급이 나오는데 상위권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한 문제 차이로 1등급이 되는 애가 2등급이 되고 막 이래요. 실수 하나 하면 쭉쭉 떨어지고. 그래서 전교 1등이 정말 레전드가 아니면 풍생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릴 등급 이런 거. 성남고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극강 1등급을 자랑하는 아이들. 그런데 효성고는 잘 없습니다. 전교 1등으로 졸업하는 애가 1.6 뭐 이런 라인. 그죠? 워낙 엎치락뒤치락해서 그래요. 그 친구도 전교 8등이었는데 내신 등급이 1.87 이랬어요. 이미 1학년 1학기 보고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는 의대 가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점이 효성고는 효성고 전문 학원이 잘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 효성고를 전문으로 해요. 근데 실제로 효성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모이냐? 그럼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뿔뿔이 흩어져요, 아이들이. 그다음에 학교 앞에도 학원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단점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정시 계열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내신 챙기기 어렵고 덤벙대지만 공부는 열심히 할 거고 뭐 이런 아이들 중에 제 제자 중에 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기숙사가 있고요. 정독실이 있고 1학년에 일지망을 해야 선발을 해줍니다. 효성고를 일지망하면 대부분 돼요. 추후 내신이랑 모의고사 성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자, 숭신여고. 자, 숭신여고도 많이 이제, 그죠? 많이 꼬리를 내렸어요. 아, 수행평가를 높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숭신여고도 요 3학년 미적분이 좀 성남여고랑 비슷하게 좀 등급 따기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나름 괜찮은데 확통기하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공계열은 확통도 하고 기하도 하고 수 원투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2학년 때. 그래서 뭐 사실 다 마찬가지지만 문과를 제가 자꾸 얘기를 안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문과 쪽은 수학 부담이 별로 없어요. 국어, 영어 이런 쪽이 될 텐데 좀 큰 부담은 없고 수학 쪽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공계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다 같이 힘든 거니까요. 학교에서 내부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근데 또 제가 너무 좋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수학 선택 과목이잖아요. 숭신여고. 수학 선택 과목이 여기 기하 있잖아요. 이러면 여기 제가 볼 때 등급 따기 아, 근데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좀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일 거예요. 기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하 얘기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지금 보면은 교과 영역관 선택 과목에 여기에 기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보통 이제 ABC로 나오는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등수를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ABC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A를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개를 배워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는. 자, 숭신여고는 다른 거보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왜 문제예요, 원장님? 그냥 좀 잘 따면 되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 문제 차이로 막 왔다 갔다 해요. 한 학생이 90점을 받아왔어요, 영어를. 아유, 잘했다. 아유, 고생했다 했더니 4등급이라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숭신여고는. 그래서 이 적당한 선의 우등생은 내신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좀 성실하고 막 모범적이고 진짜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아이들이 숭신여고 지원을 또 많이 하고 제가 보니까. 자, 과제 부담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학교랑 차이예요. 그래서 숙제를 좀 많이 내주는 편이고 좀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분위기는 괜찮아요. 분위기는 좋고요. 여기도 숭신도 이제 일지망이 마감되는 학교가 아니죠. 자, 북정고 보겠습니다. 자, 북정고는 좀 왜 떨어져 있고 6대 4고 인원수도 좀 적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입시 실적도 뭐 별로 없고 뭐 거의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이냐면 장점은 내신 등급 따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지망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시험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숭신여고는 학교 시험 어렵지 않지만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고, 성남여고는 좀 적당한 편인데 여기가 더 이제 더 잘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 따기는 가장 좋은데 근데 반면에 내신이 쉽다 보니까 수능 준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 이공계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보통 남녀공학들은 한 반반 정도 되거든요. 뭐 100명, 100명 이렇게 되는데 복정고는 좀 적어요. 한 50명, 60명 이렇게 비적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공계열이 적고 내신 따기는 정말 좋다. 하지만 수능 준비가 잘 안 되고 내신만으로 인서울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복정고에서 내신이 1.3, 뭐 1.4 이래요. 1.4. 잘했죠. 자, 두 가지를 취할 수 있는데 입시 전략으로 일단 교과 전형을 취하면 좋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부를 제출합니다, 요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복정과학이들이 어려운 거는 얘를 못 맞추고요.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만 좋으니까 교과로만 가면 1.3면 연세대 이런 데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 뭐 그거보다도 더 낮춰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종합전형을 보면은 종합전형은 이제 생기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기부 컨설팅이나 생기부 활동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해지는 자기 내신 등급보다 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근데 복정고를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 성남고랑 마찬가지로 입시 컨설팅을 학원이나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하면서 수능을 같이 챙겨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대학교 가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자, 위례안 믿고. 자, 위례안 믿고 6대4, 5대5 라인이고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머님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어렵고요. 효성고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위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송파 옆이고 위례의 한복판이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송파 느낌이 좀 난다 그러면 효성고는 좀 외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학원도 많고 그렇죠. 위례 한빛고는.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 중에 이제 위례한 빛고 간 친구가 있는데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진짜 잘했는데 어쨌든 다른 과목들이 국어, 영어 이런 것들 등급을 따기가 어려워서 내신을 완전히 뭐 걔는 제 생각에는 평생고 이런 데 갔으면 올 1등급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 내신 등급이 한 1점대 후반 정도, 1.8, 9 그래도 되게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인서울에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자, 전체 학교의 시험 난도 분석입니다. 전체 학교의 시험 난도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오늘 질문한 것 중에 거의 다 나왔죠. 자, 성일고, 위례안빛고, 효성고 같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념 유형, 유형심화, 최고심화로 나눴을 때 최고심화가 15% 정도씩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두 문제 정도는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다 틀리면은 2등급, 하나 맞추면 1등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유형심화는 뭐 한번 여기까지는 그래도 센으로 하면 여기 센의 B단계 정도, 여기는 센의 B단계에서 상문제 정도. 이거는 센의 C 이상. 이건 뭐 그냥 4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광고는 따로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0%지만 이게 35%죠. 그래서 좀 유형심화가 많이 나오고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요 라인에서 3등급 컷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유형까지 잘 푸는 아이들, 쌩까지는 어떻게 잘 소화하는 아이들, 성일관 70점대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요런 라인 정도에서 3등급이 만들어집니다. 동광고도 마찬가지죠. 70에서 뭐 75점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3등급을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점수대가 되고요. 자, 숭신여고는 여기 75%, 25% 적어놨으니까 요 라인입니다. 한 80점 정도. 그래서 이런 거죠.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70점 동광고에서 받았어요. 하나는 숭신에서 80점 받았어요. 야, 숭신이가 잘했네. 야, 옆집에는 80점 받았다는데 너는 뭐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3등급이죠. 점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생고 복정고는 여기 이제 퍼센트 비율도 좀 다르게 해놨지만 그거보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도 쉽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도. 그래서 조금 더 해볼 만한 학교. 자, 타과목은 위례안빛고 효성고는 수능 베이스로 좀 어려운 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타과목은 다만 이게 계속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고1 때입니다. 고1 때. 고3으로 가면 고3으로 갈수록 요 분포를 따라갑니다. 전체 학교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하지만 처음에 첫 단추를 좀 기분 좋게 끼면 좋거든요. 그래서 선행도 하나도 안 했고 뭐 그냥 중학교 때 내신 위주로만 했고 그냥 성실하고 착한 여학생들이 있어요. 숭신여고를 갔거든요. 숭신여고 지금 거의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처음에 기분 좋게 첫 단추를 잘 찍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자, 동아리 분석인데 동아리는 창의적 시험할 때 동아리의 수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그러면 되게 핵심적이냐 입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역량 가장 낮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저 위례안비 많죠. 그래서 인원도 많아서 그런 것 같고 52개 성남여고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적은 편을 보면은 이제 성남고, 풍생, 성일, 동강이 제일 적고 북정고도 좀 적죠. 근데 뭐 핵심적인 건 아니고요.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선발 방법. 자, 원서 쓰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자, 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단계라는 게 있고 2단계라는 게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죠? 그래서 1단계 내에서 1지망, 2지망 이렇게 쭉 하죠. 2단계에서 1지망, 2지망 이렇게 쭉 합니다. 자, 1단계는
학군 내 배정이라 그래요. 학군 내 배정. 이게 뭐냐면 성남 학군인데 성남 전 지역을 쓰는 겁니다. 분당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성남이 아니더라도 성남이 아니더라도는 아니지만 외고나 뭐 이런 쪽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자사고. 전국 자사고, 전국 내 자사고, 자사고는 일지망에 여기 이제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구역 내 배정이라고 합니다. 구역 내 배정은 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수정중앙구예요. 수정중앙구에 9개 고등학교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일지망을 1단계, 일단 1단계의 일지망에서 50% 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0명은 여기서 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 나머지 100명을 선발을 하겠죠. 추첨으로 하는 겁니다. 뺑뺑이. 자, 그러면은 1단계 일지망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쓰세요. 근데 이지망이 문제인데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망. 이지망을 또 원하는 곳에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학교를 이지망에 쓰게 되면 일지망이 마감이 돼 버려요. 자, 예를 들어 풍생고가 인기 학교 중에 하나인데 풍생고를 이지망에다 풍생고를 썼어요. 이렇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지망이 끝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기 학교는 이지망에는 인기 학교는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 그죠? 두 번의 기회가 있으시거든요. 1단계, 2단계로 해서. 그죠? 원하는 곳 쓰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곳이 인기 학교가 아니다. 근데 복정고 가고 싶다. 그럼 일지망 쓰면 붙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뭐 해결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죠. 근데 내가 일지망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풍생고를 썼는데 여길 떨어지게 되면 성일고를 갈 거야. 이런 건 어렵다는 거예요. 성일고도 인기 학교니까. 그죠? 그럼 이쪽에다 성일고, 이쪽에도 풍생 성일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게 맞고. 자, 이지망은 비인기 학교 중에 그나마 나은 곳을 쓰는 게 낫습니다. 비인기 학교는 일단 일지망에서 마감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중에 그나마 나은 곳. 여기 걸리면 최악이야. 이런 걸 피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인기 학교, 그죠? 보통 학교, 비인기 학교. 그래서 인기 학교가 아이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인기 학교에 저런 것 같고요. 그 다음 동광고 숭신여고 약간 보통이고, 이쪽 이제 비인기 학교인데, 자, 그래서, 그치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써드릴까 말까.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의 이야기와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어머님들 참고하실 때, 뭐, 나중에 이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원장님 때문에 뭐 이렇게, 그죠? 저는 제 성의껏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드린 거니까,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 추천만 남아 있는데요. 자, 고려할 부분이 이제 뭐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 그죠? 프로그램, 뭐 집에서 가까운지, 내신이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학습 수행 능력, 이 지필평가 능력이죠. 수행평가 능력, 그죠? 수행평가, 아까 굉장히 많았죠. 그죠? 거의 5대5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경쟁자들과 경쟁을 할 만한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성일고에 가서는 인서울을 못 할 것 같은데 풍생고나 성남여고를 가면 인서울을 할 것 같다.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애들이 있는 학교는 피하자. 이런 게 이제 전략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능력을 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그다음 경쟁 능력이라고 적어놨는데 경쟁 능력은 뭐 그런 거예요. 좀 너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좌절하거나 너무 쉽게 불안해하거나 뭐 아이가 경쟁에서 좀 두려워하거나 이런 성향이면은 너무 어려운 학교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괴물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가 뭐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계기가 있어서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입시 전략이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정시 위주로 갈 건가? 우리 아이는 내신 점수 위주로 갈 건가? 아까 북정고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 쉽다 그랬죠, 제가. 우리 아이는 뭐 종합으로 갈 건가? 그죠? 동아리나 입시 컨설팅 능력이 좀 좋은 곳을 가는 게 좋겠죠,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을까? 그죠?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시 위주로 가면 어차피 어렵게 공부해야 되니까 내신 하나도 안 들어가니, 아이, 정시 위주로 하면 위례한 믿거나 보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제 학교에 학생한테 맞는 학교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기간이 꽤 남았으니까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1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아이들이 예비 고일이 되기 전까지. 근데 지금 막 이제 놀고 마지막이니까 중학교 마지막까지 놀아야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다 이게 놀고 있잖아요. 이럴 때가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 구간입니다. 어렵겠지만. 그죠? 이 다 같이 열심히 할 때, 내신 기간이나 이럴 때 열심히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우리 아이한테 좀 안 갖추어진 능력이 있다라면 어머님들이 잘 고민을 하셔서, 아, 국어, 수능 공부를 좀 시킬까 남아있는 동안에 뭐 심화 문제를 좀 더 해달라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케이스별로 인류대 및 인서울을 희망하는 경우, 수도권을 지망하는 경우에서 케이스별로 좀 추천할 만한 학교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학교들은 제가 그 학교들을 뭐 미워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다. 그래서 다만 여기 이제 없는데 숭신여고 없네요. 숭신여고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추천합니다. 저는 되게 싫어했었는데 사실 왜냐면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가면. 맨날 잠 못 자고 숙제 베끼고 있고 뭐 하는지 진짜 잘 모르겠다. 근데 3등급 이하의 아이들 얘기고 1, 2등급 선에 있는 어떤 모범적인 아이들은 그래도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이제 뭐 좀 두려움, 고통도 좀 참을 수 있고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고 되게 성실하다. 이러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고, 어,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좀 그냥 보시면 뭐 이런 거죠. 뭐 효성고인데 이렇게 됐고, 풍생고 계속 1등급 받고 있고, 복정고 30에서 70점 받았다. 그죠? 국어도 한 등급 올리는 게 이게 4에서 3은 쉬운 게 아니에요. 4에서 3은 수원대 가려다가 인서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국어도 그렇고, 동광고 5에서 2등급 이런 거 되게 잘했죠, 아이들이. 그죠? 이렇게. 뭐 계속 1등급 받는 애들이야. 성일고 2에서 1등급도 되게 잘한 거예요. 숭신여고 1등급. 저희가 한 번 시험 보면 한 50여 개 정도의 사례들이 나오고, 한 학년에, 1년에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거는 2023년 1학기니까 요번 1학기예요. 요번 1학기에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인데, 사실 요 밑에 더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그래서 잘했죠. 많이 했죠, 아이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80년생이에요. 98학번이고 빠른 80이라. 근데 그때는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됐었어요. 정말로. 수능 시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도 수능 시험을 가르쳤고 교과서로 안 배웠거든요. 학원에서도 수능을 가르쳤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래서 내가 한 60% 정도 공부를 하다가 한 80% 정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게 기본 베이스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법이 됐든 입시 전략이 됐든 동기부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시대에는 그다음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가미가 돼서 아까 그런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1차 설명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정부터 시작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5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선택 과목 설명회, 학생부 종합 생기부 설명회. 그래서 어머님들은 학생들하고 원래 같이 듣거든요. 고등학교 설명회는 같이 줌에서 듣습니다. 같이 나와서 듣고 한번 잘 정리하고 다음 전략을 짜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설명회 들어도 잘 해결이 안 된다. 오늘 설명회 전에도 학부모님 한 분이 찾아가셨는데 국어 점수가 떨어졌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소통하면서 하면은 훨씬 나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진짜 함께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저 고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애기들 같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이 말을 잘 듣죠. 고등학교 애들은 말을 잘 듣는 척 안 듣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입시가 힘들어서. 그래서 어머님들도 오늘 오신 분들 제가 굉장히 좀 존경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려울 텐데 이 시간에 이걸 듣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계속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입시에서도. 11월 6일, 10일에 고등학교 개강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르칠 건지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뭐 입시랑 관련된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 듣고 입학은 레벨 테스트를 받게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다음 12월에 반배정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초중등반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요 과정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레벨 테스트 학원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 12월에 반배정해서 고등반으로 와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레벨 테스트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고생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QR 코드를 하나 넣었는데 학부모님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해서 이제 조나모 씨라고 스터디 코드라는 유명한 동기부여 학습 컨설팅, 입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학부모님들한테 강연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아마 좀 감명 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예비고1로 가면서. 그래서 어머님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기에 맞는 관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 오늘 이제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은 학부모님들한테 방금 자료를 이제 문자로 다 드리고, 그 다음에 11월 설명회 예약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세히 한번 학생하고 같이 살펴보시고, 학생 얘기도 좀 들으시고, 판단이 잘 안 되시면은 학원으로 연락하셔서 저랑 상담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탑 에듀가 저희가 원래 하대원에서 본관이 있었고, 지금은 거의 한 500여 명 정도 돼요. 지점까지 해서. 원래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 3명 데리고 10년 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우리 성남 지역, 성남 본시가지 지역에 교육을 좀 잘 알려드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좀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자, 질문들은 제가 거의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문자 갔을 때 질문 같이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어머님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